부모들이 그 은퇴 자금이잖아요. 그걸 관리를 해줘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건 계속 흐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를 하니까 이미 진 집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지금 광동성 항만 컨테이너 거기 엄청 쌓여 있다고. 네. 그래서 다 들리는 얘기로는 진짜 물건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재고 때문에 전부 가다가 돌아갔잖아요. 쓰러지는 기업들 사람들이 맞아요. 장난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 이거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잖아요. 네. 사태. 네. 어떤 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에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선박이 미국 가다 돌아온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돌아와서 다 선적해 거기 지금 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1차 타격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중국 국민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버티는 거는 그 애국주의다. 그렇잖아요.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손실 될 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는 게 애국주의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이 물건을 내수로 소화를 시키자. 그래서 각 지방 정부별로 이거 좀 소화해라. 이런 게 지금 내수 좀 시장을 통해 좀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중국 상무부에서 지금 대책 방안을 계속 지금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내수를 어떻게 하나 돌리려고 하고 있고 단기로는 그다음에 중장기로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해요. 산업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주로 무역 수출 쪽 했는데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는 다른 산업으로 가라. 네. 시장. 왜냐면 글로벌 공급망이 요새는 이렇게 쪼개지고 변하는 거는 필수잖아요. 이제는 이거는 미국하고 관세가 합의됐다 해서 이 흐름이 시대적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장기로 생각했을 때는 내내 그래도 이제는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무역 전쟁 시작으로 해서 지금 관세 앞으로 여러 가지 금융 이 패권 전쟁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내내 먹고 살던 이 산업이 이제 시대적 운명에 따라서 다른 산업,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그 셰인이라든가 테무, 예.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쪽에 대한 소형 우편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 높여가지고 맞아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국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간 거죠. 예. 참 어렵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가지고 중국 내에서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도 유도를 하겠죠. 스타벅스라든가 KFC, 샘스클럽, 불매 운동, 그러니까 소위 애국주의, 국산품 장려 운동 이런 거겠죠. 네, 그거는 정부가 유도한다기보다 중국 사람들 자체가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3자 입장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게 누가 봐도 하루아침에 없던 관세가 막 145% 생기고 이러면 캐나다도 반항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정서예요. 캐나다도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다 미국 물건을 다 마트에서 다 내려요. 유럽도 그래요. 캐나다는 제일 먼저 그랬고 그러니까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다. 근데 사실 의외로 중국 사람들은 원래는 의외로 그게 없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꼭 국산을 써야 된다. 이게 좋은 거 쓴다. 네, 한국에서는 좀 중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애국 소비, 고차오 이런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개방돼 있어요. 물건이 좋으면 애플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이 얼마나 싸웠어요. 애플이 계속 중국에서 1위예요. 근데 지금 어서 3위로 물렀어요. 왜냐면 그게 중국 반도체 수출 안 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 애플 그거는 제도로 나왔어요. 국가기관에서 애플 쓰지 말라고. 왜냐면 중국 물건들 하도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를 하고 중국 모든 물건이 갔다가 뒤에 집에 중국 자꾸 매도하니까 중국이 처음으로 애플 핸드폰 게임 중국 공무원 쓰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미국하고 중국 아무리 싸워도 중국 사람들이 새벽에 줄 서서 애플 핸드폰 샀어요. 이게 항상 1위였고. 네. 이게 무슨 말 하냐면 의외로 그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가면 자리 없어요.
뭐 맥도날드 자리 없었어, KFC 자리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 행위라는 거지. 어떻게 한 나라, 그러니까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역을 그렇지.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너무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뭐 중국이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냥 우리도 뭐 같은 카페면 다른 카페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불안 요소로 예, 청년 실업을 꼽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특히 베이징, 네. 북경 근처,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있는 곳인데, 그 근방 뭐 북경대부터 시작해서 명문대들 쫙 있는데, 청년 대학생들의 실업률, 지금 예. 청년 실업률이 16%가 맞아요. 넘었다고 예, 하니까, 16.8%, 예. 이게 상당한 그 정치적 불안 요소, 사회적 불안 요소, 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해결책은 없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청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둔 이 산업이 IT 산업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을 흡수하는 일자리가 전통 제조업.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겹쳐요. 전통 제조업은 미중 관세 때문에 지금 어렵고. 엄청나게 타격받았고, 두 번째 로봇 기기가 나왔죠. 산업이 전체가 로봇으로 재편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로봇이 앉아 이래요. 옛날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밸류체인에 앉아서 이렇게 뭐 부품 끼고 이랬는데 이제 로봇이 앉아니까 그 자리가 원래 다 일자리 흡수하는 자리들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블루 칼라들 자리가 앞으로는 블루 칼라 단어 자체가 없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하필이면 AI 로봇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요. 제일 빨리 가. 원래는 중국이 원래 전략적으로 의외로 늦게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를 마련한 자리도 늦게 가야 되는데 의외로 중국이 또 제일 빨리 갔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직했고, 그 다음에 아까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실직하고 무역 싸움 2018년부터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IT 산업이 뭐 알리바바나 이런 찡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모집했는데 IT 산업에서 지금 점점 챗GPT 가고 뭐 대형 언어 모델 이런 쪽 가면서 이제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뒤에 사자 붙인 사람들 다 대체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무직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은 블루 칼라 자리만 대체되는데 지금 사무직도 대체가 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들이. 여기가 또 대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생활 형태를 보이냐면, 중국이 그 동풍 삼성이나 이쪽에 집값이 되게 싸요. 네. 뭐 한국 돈으로 막 200만 하는 아파트인데 200만 하는 것도 있고 500만, 1000만 원짜리 집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인데. 뭐 여기도 뭐 투룸, 하나의 거실 투룸 이런 아파트가 막 500만에 사고 이래요. 그러면 상해나 이런 대도시에 있던 청년들이 집을 팔거나 혹은 거기서 생활을 포기하고 저쪽에 오는 거예요. 200만 주고 지분은 일단 거처는 있잖아요. 싸니까. 예,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부모들이 제 나이 때예요. 제 나이 때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세대예요. 이게 은퇴금도 죽을 때까지 있고, 그다음에 항상 장애 자리가 있었고 이렇게 돈이 엄청 번 세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은퇴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걸 관리를 해줘요. 이 자녀가. 아. 그러니까 부모를 한테 약속하는 거죠. 전업 자녀가 된 그러니까 거죠. 관리해 준다기보다 전업 자녀. 뭐 부모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막 죽을 때까지 케어해주고 막. 우리도 그랬는데 부모님 나중에 네. 제가 잘 모실게요. 맞아요. 일단 돈 좀 줘봐요. 제가 맞아요. 사업돼서 이것 좀 벌고. 맞아요. 좀 그런 과. 그래서 중국말 탕평, 한국말 하면 뭐 5포, 3포 세대처럼 리얼레. 그리고 그렇게 생활한 게 기본.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적극적인 애들은 그렇게 살면서 유튜브 같은 거 해요. 아. 그 틱톡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나서 근데 왜 그렇잖아요. 그 청년들이 네. 그 부모의 자산을 불릴 확률보다는 다 까먹을 확률이 더 높잖아. 없죠. 그 우리 한국도 그게 그랬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많아요. 이제 이것이 예.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이것도 상당히 또 문제로 또 떠오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부모의 자산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네. 쉽게 청년 실업자들이. 정확해요. 자기 저축 아니면 부모 자산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니까 사회가 안정으로 보이죠. 아, 캥거루. 우리 캥거루족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진짜 아까 부동산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 1억 채인가 공실이 있다,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뭔가 계속 쏟아내고 있고, 예. 어때요? 지금 정확하게 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 뭐 부도나고 파산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다 요새는 좀 잠잠해가지고 살아나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아니요, 분들도 절대 있던데. 아니고 그건 똑같고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건 계속 흐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를 하니까 이미 진 집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전 지방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걸 여러 가지 용도로 재사용하는 거죠. 이미 진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어떤 건 임대주택 하고 싶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게 또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때 한국 그 TV에도 나왔는데 그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중국은 이제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주거공원처럼 그게 갑자기. 아파트로 해놓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이 아파트가 살아야 되는데 낙골당. 낙골당. 맞아. 낙골당용으로 하는 거죠. 아파트를. 그리고 아까 임대주택 아파트 그리고 아까처럼 도심 이런 개조 그리고 어떻게 하나 정부에서 계속 그쪽에 돈이 투자가 되고 끌어가야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엄청나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게 좀 낙골당 한다고 해도 네. 그 어느 정도 하겠지만 한계 있죠. 그 한계가 네,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이건 몇 년째 해왔어요. 이건 2021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정책 완화하면서 지금 구매 제한, 매입 제한 이런 다 풀면서 이래 왔는데 이게 한 번 타격 왜냐면 이것도 기대 심리거든요. 집 그렇죠. 사는 게 완전 기대 아니에요. 내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집 사는 거죠.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봐도 여기도 그냥 깜깜하네. 답답하게 지금 아마 제일 다 큰 묶여 경제 있는. 도전이 왔죠. 그래서 방법은 소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비라는 근데 건 소득 향상이잖아요, 결국. 근데 소득 향상이라는 게 결국 산업구조 재편이거든요. 그렇죠.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뭐 그것도 있지만 앞날에 계속 좋아질 거라는 성장할 믿음,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대, 되는데 예, 지금은 심리죠. 지금 오히려 이제 누가 먼저 망하나 쓰러지나 이런 예. 것들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변화는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중국 사람 사실은 병 보기 힘들었어요. 아침에 7시 가도 줄을 길게 섰었거든요. 네네. 근데 후에 그 알리바바 이런 전자 플랫폼이 나오면서 그래서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나아졌는데 한마디로 중국 사람 계속 병 보기는 힘들었어요. 아파도.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체제가 작은 병은 동네에서 보고 거기서 떼주면 큰 병원 가는 그렇죠. 이게 딱 안착이 진단서.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작은 병 크면 다 큰 병원 가버리니까 이게 아침 새벽에 가도 줄 서야 되고 본병이 힘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완전한 개혁했어요. 한국은 의하고 약이 그것도 옛날에 한국 합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개혁해서 의하고 따라갔다. 약이 지금 그걸 급속도로 해요. 그러니까 완전 한국 중학과 예. 왜냐면 서양학. 이게 중국 사람 돈 쓰게 하려다 보니까 중국 사람 제일 걱정이 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확대하려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의료 체계예요. 중국이 빨리 사람들 돈 쓰게 하는 방법이 아파도 앞으로 걱정 안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그게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전국에 31개의 성시인데 의약 분리 체계 개혁이 있잖아요. 급격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한국식으로 해요. 작은 병은 동네에서 보고 큰 병은 이렇게 그 체제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작은 돈으로 큰 병 볼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보험에도 암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보험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동안 중국 쪽으로 신경 못 썼던 거 중국 사람 삶을 향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급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료, 학교, 뭐 양도 이걸 지금 전국이 개혁이 원래는 기득권이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밀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서는 안 되니까.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